안녕하세요. 교과서 개념어 사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자에서부터 경자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 검사할 검, 볼견, 그리고 경자인데 이것은 놀랄 경, 가벼울 경, 이것은 책경, 경치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죠? 검색. 검은 검사할 검, 색은 찾을 색자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다, 숙제 검사할 때 이 사는 조사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검사를 마쳤다라고 하면 검사필이라고 합니다. 필, 마칠 필자예요. 알바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그럼 남자들의 경우는 군 면제인지 군 필인지를 확인합니다. 필이라는 것은 마칠 필자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다. 군대를 마쳤다. 이것이 군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검사필이라고 써 있어요.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 품질을 검사를 마쳤다는 거죠. 원산지가 원래 생산한 곳이 서귀포시인 거 보니까 아마 귤 종류인 것 같아요. 검사필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검사와 이 검사는 한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조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라고 할 때, 검찰청 검사 할 때 이 사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검사들이 모이는 곳을 검찰이라고 하죠. 검찰.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이라고 할 때도 이 찰자 써요. 찰. 관찰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그러면 시체를 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 글자는 요것은 사람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에 거는 죽을 사자죠.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검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검사하는 것이 검시죠. 그 다음에 검거하다,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할 때 거는 들거자예요. 그러니까 잡아 올렸다는 거죠. 들거, 검거했다. 검역이라고 할 때 역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것이 전염병이었죠.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검역입니다. 그런 장소가 검역소고 그 당시에는 공항에서도 항구에서도 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염병을 검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점검이란 말이 있어요. 검사를 하는데 점은 뭐예요? 포인트입니다. 1점, 2점, 3점. 그러니까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면서 점을 하나씩 찍고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점검입니다. 1점, 10점, 100점 할 때 그 점자입니다. 검출.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나왔죠? 나올출. 그래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관을 통과하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증명. 그래서 검사에서 증명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사상검증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검진을 받죠. 병원에서. 이 진은 진료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라고 해요. 이 진은 진단하다, 진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교과서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든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정교과서가 있고 인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검인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검산, 이 산은 산수죠. 계산하는 겁니다. 산수. 그래서 숫자가 맞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검산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재검을 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다시, 재는 다시란 뜻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완벽하지 않으면 삼검도 합니다. 그래서 재검, 삼검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 갈 때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면 재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삼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탐색이라고 하는데 탐색. 이 탐은 찾을 탐자예요. 물론 색도 찾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수는 이것도 찾는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수사라는 뜻이에요. 수사하다. 수사에서 찾는 것이 이것이 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사태가 나서 사람이 눈에 깔려 있을 때 얼른 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금방 질식사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견이 탐색을 하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수색이에요. 그 다음 색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색인입니다. 가는, 가계, 가문, 가주, 경태, 가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색은 찾는, 찾아서 인은 당길 인자예요. 당긴다. 자, 요거 활이죠. 이건 손입니다. 손으로 활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길 인자입니다. 모든 두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가 만유인력이죠. 당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당긴다는 건 뭐예요? 찾아낸다는 거죠. 꺼낸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색인입니다. 그 다음 견자입니다. 이 견자는 이게 머리고 이것이 팔이고 이것이 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이 튀어나와요? 얼굴, 눈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보다란 뜻입니다. 볼견. 그리고 학은 배울 학자죠.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 가서 보고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견학입니다. 그 다음에 견문록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녹음기, 소리를 기록해 두는 것이 녹음기죠. 기록. 손으로 쓰는 건 물론 기록이고. 그런데 이 견문은 보고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귀이자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또 지식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견문이 넓다라고 하면 아는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목불인견이다. 아이고 목불인견이네. 자, 목은 눈이죠. 이 이는 칼도의 여기 이게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날 인자인데 요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자 칼을 지금 심장에 들이댔죠? 그럼 참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견디는 것이 불가능하다. 꼴값을 떨고 있네. 이게 목불인견이죠. 학은 이것은 밑에는 아들자예요. 즉 어린애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된 거 이것은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산가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숫자로 셌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산가지로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울 학자입니다. 이것은 사귈 교자이지만 다리가 이렇게 엇갈렸죠? 그래서 이건 사귀다란 뜻이에요. 교제, 교류. 그런데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큰 집 교자입니다. 큰 집 교. 그럼 학교는 학생이 있죠. 이 생은 살다란 뜻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살았어요. 선생이죠. 그 다음 생도라고 얘기할 때 그 도는 물이란 뜻입니다. 물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을 생도라고 해요. 특히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 학원. 원래 이 원이라는 것은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곳곳에 이 원으로 끝나는 지명들이 있었어요.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원이라고 해요. 이게 요즘은 뭡니까? 기숙학원 비슷하죠? 배우면서 먹고 자니까요. 학원. 그 다음에 학문. 네.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말인가? 그것은 사실인가?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어야 돼요. 정말인가? 그럴까? 학문.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 이런 과목이 있죠. 철학, 과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도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6.25 때 얘기입니다. 이 도가 무리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무리가 총을 들고 전선에 참가하는 것이 그런 학생들을 학도병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 모자 썼죠? 고등학교 모자죠. 이 사람들이 학도병입니다. 6.25 때만 해도 16이면 어른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이 어른이 되는 나이가 뒤로 미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해요? 신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경우에는 12사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건 시킬 사자예요. 임무를 부여받은 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이 사도죠.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하는 무리, 이것이 폭도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당시에 이들은 그 북한군을 뭐라고 그랬냐면 공산도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배라는 게 뭔데? 방에 그 도배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도는 물이 도자고 배도 물이 배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무리를 선배라고 하죠. 그 뒤에 어린 학생들을 후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도 도덕도 없는 인간들을 물의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도 배도 다 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경계. 이것은 존경하다라는 뜻의 그 경자에 밑에 말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로 야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할 경자입니다. 자, 이것에 해당되는 순우리말이 없으니까 한자를 쓸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걔는 우리말이 있어요. 지킨다는 뜻이.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말을 쓰지만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한자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모습이냐? 자, 이거는 뭐냐? 창입니다. 이렇게 창인데 가지가 하나 이렇게 뻗어 있는 창. 그것은 말이 밀고 들어오면 말의 목을 겨냥해서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창을 과라고 합니다.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 창이 과예요. 그것을 이건 뭐냐? 두 손입니다.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킬 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자 경계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순례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경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찰 중에 제일 낮은 직급을 순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경고, 고는 알리는 거예요. 조심해라, 불탄다, 불난다, 경고죠. 경보기, 이것은 보도, 알려주는 겁니다. 경고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경보인데, 경계경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보기가 있죠. 빨간 이렇게 빨갛게 돼서 이제 불이 나면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 그런데 그 경보기라고 할 때는 자, 이걸 쓸까요? 이걸 쓸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기는 뭐예요? 변기처럼 간단한 것. 이것은 복잡한 기계. 그래서 이건 원래 배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배틀. 옛날엔 가장 복잡한 기계가 배틀이었다. 그러면 경보기라고 할 때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도 경보기는 간단하죠. 그래서 경보기라고 할 땐 이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라고 할 때 기도 이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10개가 있다 그러죠. 10가지 지켜야 할 것. 그게 10개입니다. 계율, 율은 법이란 뜻이에요. 법. 지켜야 되는 법. 그래서 변호사, 검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사라고 합니다. 율사. 그 다음에 징계라고 할 때 징은 벌을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겁니다. 계엄. 계엄은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렸죠.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사법과 행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입법권, 즉 국회가 포함되어 있나요? 국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 국회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하는 것, 막는 것은 계엄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인 거예요. 위헌. 그 다음 계고장, 고를 알린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그 다음에 말하면서 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 고백이라고 하죠. 고백. 고백. 계고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망가진 차를 계속 길가에다 놔둬요. 그 치우지 않고. 또는 광화문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텐트를 친다. 이런 것들은 다 행정상의 그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엔 강제 철거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해요. 그것이 계고장입니다. 그 다음 이 경자입니다. 이것은 가벼울 경자예요. 경솔하다라고 할 때 경박하다, 가볍고 천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차 중에서도 경차가 있죠. 1200cc짜리 모닝 이런 것들이 경차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공업, 즉 섬유라든가 식품 이런 거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그 기어가 많이 들어간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비해서 중공업에서 중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포항제철, 조선, 대우조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울산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죠. 석유화학공업단지. 이런 것들이 중공업입니다. 이 조선은 배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고려 다음의 나라 이름 조선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원래 그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빅뱅이 있었죠. 대폭발. 그러면서 이제 마치 한 점에서 수류탄이 터지듯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가는데 그 무수한 파편 중에 하나가 은하계고 다시 그것이 폭발해서 그 무수한 파편 중에 하나가 태양계고 다시 태양계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또 지구가 생겨나는데 모든 행성은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서서 이렇게 중심축 수직으로 행성이 돌아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것과 충돌하면 삐딱해집니다. 지구도 원래는 이렇게 회전했었는데 지구 주변에 또 다른 행성이 하나 있었죠.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편이 팍 튀었다가 다시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지구는 이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구보다 그 달 쪽에 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넘어와서 더 많이 붙었다는 거죠. 큰 놈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큰 놈과 작은 놈이 부딪히면 작은 놈이 손해입니다. 작아져요. 자, 그래서 23.5도가 기울어졌는데 여기가 적도죠. 그런데 그 춘분이나 추분 때는 해가 적도에 있는데 여름이 가까워지면 해가 점점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23.5도까지. 왜 23.5도냐?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 이게 계속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적도를 제하고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중위도 지방은 4계절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극지방은 계속 춥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하늘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 거냐?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극성은 천체에서 23.5도 기운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럼 원래의 그 세워져 있을 때 요거를 세로줄을 뭐라고 하느냐? 세로줄을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그러면 가로줄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위도라고 하죠. 위도. 그래서 이 30도, 북이 30도, 남이 30도, 여기는 고기압대예요. 고기압이면 구름이 없죠. 날이 맑습니다. 그래서 이 30도 주변에는 건조기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진할 경자가 있어요. 진할 경.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것. 이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시간을 따질 때 동경 135도 기준이죠. 이 135도라는 게 바로 경도입니다. 경도. 위도는 세로란 뜻이에요. 이게 위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북이 23.5도까지 올라오고 한창 추운 겨울에는 23.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다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이것은 23.5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때 변화된 지축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는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걸 지축이라고 해요. 지축. 지구의 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말해보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경위는 뭐냐? 경은 세로고 위는 가로입니다. 즉 계속 지어 돌면서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라. 이것이 경위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사건의 경위입니다.
그 다음 경제라고 하는데 이 경은 경영하다란 뜻이에요. 이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냐면 군대 막사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어떻게 지휘하느냐, 운영하느냐, 이것이 경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영이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경영입니다. 경영학과. 그런데 경제학과는 달라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세의 재민을 줄임말입니다. 경은 경영할 경자고 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글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열, 십자, 하나, 둘, 셋이죠. 그래서 이 밑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럼 12세기면 뭐예요? 30년이죠. 그래서 한 세대가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는 세대란 뜻도 있고 세상이란 뜻도 있어요. 이것은 쟤는 왼쪽에 삼수변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을 건너주는 거예요. 구제하다란 뜻입니다. 구제해주다. 건널 제자예요. 그 다음에 백성 민자입니다. 원래 백성이라는 것은 양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왜냐? 이 민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사람의 눈이거든요. 옛날에 노비를 만들 때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빚을 못 갚을 때 노예로 삼죠. 그래서 노예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화살로 눈을 찔러요. 그래서 된 글자가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경세재민이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계급이 없죠. 그래서 이 시는 원래 그 부르주아란 뜻이에요. 자본가. 그래서 지금은 시민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성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건 뭐냐? 들인 노력과 이득을 따지는 것. 그랬을 때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유 그 인간 아주 구제불능이야.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허덕여 있는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찾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라고 해요. 제도. 그 다음 구제품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그 물품, 이게 구제품입니다. 그 다음 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용카드라는 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빚의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결제입니다. 승인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제가라고 할 때는 I를 써야 돼요. I, 어이가 아닙니다. 카드 결제할 때는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승인을 해주는 걸 결제라고 할 때는 I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이라는 말도 있는데, 경험. 이 경험이라는 건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라고 하는 철학적 주장을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을 하는, 판단하는 그 바탕을 경험에서, 감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각이 완벽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차가운 쇠를 갑자기 갖다 대면 아 뜨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각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또는 어떤 농부가 닭에게 매일 모이를 주죠. 그럼 닭에게 그
손은, 농부의 손은 하나님 같은 고마운 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그 농부의 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 거죠.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결국 이 손의 본질은 뭐냐? 모가지를 비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오랜 동안의 무수한 경험, 매일 모유를 주었잖아요. 그 경험을 그러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불안정함 때문에 합리론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성과 합치한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건 논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리론, 이성론이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 옳고 그름을 이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론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가? 그럼 누구의 이성이 완벽한가? 나의 이성이 완벽한가? 너의 이성이 완벽한가? 과연 가장 옳은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럼 공자는 완벽합니까? 석가모니의 판단은 정말 완벽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믿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것이 광화문. 그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의 첫 번째 문이죠.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원래 이게 서울경자예요. 왜냐? 지금 이 성문을 보시면 높은 누각이 있고 문이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경자가 돼요. 그리고 경복궁 할 때 궁은 이건 여러 개의 건물이 이어져 있는 거죠. 궁궐궁자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아라 하는 뜻이고. 경복궁인데 먼저 이 밑에 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경자인데 위에 뭐가 들어갔어요? 해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일이 들어가면 경치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복궁인데 우선 이걸 봅니다. 궁궐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궁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권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 궁이라는 건 여러 개의 건물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궐이라는 건 뭐냐? 궐은 대궐, 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궐입니다. 여기에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오른쪽에 이것을 동십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궐이에요. 원래는 동궐이 있고 서궐이 있었는데 서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궐은 뭐냐? 이 경복궁을 지키기 위한 제일 앞에 세운 말하자면 파수대, 군대가 머무는 곳이에요.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궐입니다. 궐. 이게. 그러면 이제 궁과 궐을 앞에서 궁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궁이라는 건 뭐냐?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와 함께 조정 대신들과 함께 정사를 나라의 일을 돌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궁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은 왕과 가족의 생활 공간이 전입니다. 그래서 궁전이라고도 하고 이걸 가지고 따져서 여기부터가 임금의 거주 공간이니까 임금이 보호해야 될 공간이니까 그래서 궁궐이라고도 하고 또 이 안에 아니다 안쪽이다라고 해서 권례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궁 아니다라고 해서 궁중이란 말도 쓰죠. 일단 궁과 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기도라는 건 뭐냐? 경은 임금 있는 곳이 경이죠. 그런데 이 경을 그 천하를 이렇게 9등분을 해요. 우물정자로 나누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걸 경이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기 때문에
요 밭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건 뭐냐? 궁중의 생활과 들어가는 비용을 이 기지방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거처하는 경과 그 주변을 둘러싼 것을 기라고 해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도는 뭐예요? 길도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안도죠? 왜 평안도입니까? 평양에서 안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앞자를 타서 평안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황어도입니까? 황주에서 해주로 가는 길이에요. 황해도죠. 그럼 충청도는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입니다.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 그러면 전라도는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함경도는 함흥에서 경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원도는 강릉에서 원주로 가는 길이에요. 경상도는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과 그 주변을 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도의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여길 뭐라고 해요? 제주도라고 하죠? 이건 길도자가 아닙니다. 섬도자를 써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제주도는 섬도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밭전이 들어가서 경기란 뜻인데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람 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몇 기자예요. 그래서 기신명 하면 20, 30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는 영어의 a few에 해당돼요. 2, 3. 그 다음 이 경자를 보면 경치, 경치가 좋다. 경관이 아름답다. 볼관자죠. 그 다음 경기가 안 좋다. 경기, 경제적으로 따지는 거죠. 불경기 이런 말 써요. 불경기면 경품을 마구 걸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상품을 사니까. 그래서 불경기일수록 경품 행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은 상황입니다. 경치를 볼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경황이 없다. 즉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경복궁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중국의 자금성이죠. 자금성은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천자가. 그런데 이제 진나라 때 그 남자가 진나라 때 진나라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삼황오제만큼 훌륭하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3명의 황이 있고 5명의 제가 있어요. 그게 삼황오제인데 그걸 합해서 황제라고 합니다. 나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때 황제 칭호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이 진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A나 IA가 들어가면 땅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 롯데리아, 만주, 영어로 만주리아입니다. 그래서 A를 붙여가지고 영어 발음은 차이나죠. 그런데 이것이 한자 발음으로는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이 지역을 동남아시아 이 지역을 인도 진화 반도라고 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 왜냐? 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땅과 인도라는 커다란 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다. 반도다. 그래서 인도진화 반도라고 하는데 큰 나라만 나라입니까? 그 다음 자 진시황 이 황제가 거주하는 공간을 폐라고 합니다. 폐. 그래서 이 하는 뭐냐? 아래에 대령하였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폐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황제의 부인은 황후입니다. 그리고 황제 뒤를 이을 사람이 황태자예요. 줄여서 태자라고 하죠. 태자. 황태자의 첫사랑,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형제자매, 중국은 황제의 형제자매에게 땅을 나눠줘서 봉건제도라고 하죠.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형제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등급 낮춰서 왕이 되는 겁니다. 왕. 그래서 중국에서 왕은 황제의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 왕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하느냐? 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궁전이 있었죠? 궁전. 전. 그래서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왕의 부인은 뭐라고 해요? 왕비라고 하죠. 그리고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자라고 하죠. 세자. 왕세자. 그래서 태자하면 황제급이고 세자하면 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왕세자를 뭐라고 불러요?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저예요. 그래서 세자를 부를 때 저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저는 큰 집 저자예요. 그래서 큰 집을 저택이라고 하죠. 국가의 큰 집을 관저라고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큰 집을 사저라고 합니다. 사저. 그러면 이제 왕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 아래 학렬, 황제의 하나 아래가 왕이듯이 그 하나 아래 학렬은 뭐라고 부르느냐? 왕자는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폐를 들어가려면 문을 5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에서는 문을 3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자금성인데 들어가는 문도 몇 개입니까? 가운데 큰 문 하나, 양쪽에 둘씩 해서 5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왕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문이 3개입니다. 급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자, 이게 지금 경복궁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라고 할 때 조는 뭐냐면 새조예요. 마치 하늘에서 새가 보듯이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조감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까 봤던 동십자각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경복궁이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문이 뭡니까? 이게 광화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근정전이 있는데 근정전까지 가는 데는 또 문을 몇 개 통과하느냐?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문, 2문, 3문입니다. 궁전이 재미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